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부터는 강점 기반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 강점, 나의 재능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위대한 나의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국 갤럽사에서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진단을 들여온 지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기업에서 성과와 몰입, 사람과 성과를 함께 챙기기 위해서 강점 진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진단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삶에서 이렇게 작은 실험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자, 각설하고 스트렝스 파인더에 등장하는 강점 진단, 그 안에서의 34가지 테마를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진단에는 34가지의 재능에 대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용어 덕분에 저희도 나에게 있는 재능을, 상대방에 있는 재능을 조금 더 수월한 언어로, 대화로 풀어낼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강점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34개의 재능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위 재능 5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취라는 진단을 오늘 예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성취라는 재능은 어치버로 표현이 됩니다. 성취라는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바쁘게 일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에너지가 왕성하다, 지치지 않는다, 열심히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 큰 만족감을 얻는다 라는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성취라는 재능이 탑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업무의 속도와 그리고 업무의 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성취는 왕성한 에너지로 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상황을 마련해 주었을 때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도화된 결과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취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재능은 여러분들을 돕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위 재능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일 중에 성취라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리더가 성취라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완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쓸쓸함은, 그렇죠. 팀원인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또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조금은 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아닌 삶, 일이 아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상황을 판단하고 리더의 어떤 멘탈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리더로서의 성취 테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축복이지만 특히나 이 성취 테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리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리더는 나 혼자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기다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넛지를 가야 되는 사람이죠. 리더는 선수가 아니라 기수, 선수를 잘 아우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기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취라는 재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성취라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질까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왔죠? 열정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요. 완수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성실이라는 이야기도 성취라는 재능을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를 조금 더 비교해 보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성취와 비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능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라는 재능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성취라는 재능이 마무리를 떠올릴 수 있다면 행동이라는 재능은 시작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또 성취라는 재능과 지적사고라는 재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취도 치열하지만 지적사고도 치열할 텐데요. 이 치열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성취는 치열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고는 치열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취를 가지고 있는 리더 혹은 개인들이 조금 더 성취라는 재능을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제대로 완수를 해내려면, 또 긴 마라톤을 제대로 해내려면 중간중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쉬어야 되는 일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지요. 하지만 이 성취는 잘 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제때 잘 쉬어야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성취에게 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작은 실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몰 벳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모든 시작한 일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더 꾀스럽게 지혜롭게
시작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줄이고 응용하고 연결하면서 새로운 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죠. 모든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성취라는 재능이 여러분을 조금 더 강력하고 든든하게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취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